어젯밤 11시에 잠들었는데 새벽 4시에 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본인은 자고 있었고요. 이게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이 카드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은행에 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을 뿐인데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요즘 범인들은 계좌 비밀번호 같은 건 처음부터 노리지도 않아요. 그거 물어보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훨씬 더 무서운 통로가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 통장에 이미 열려있는 문들이에요. 오픈뱅킹이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이라는 이름으로, 자동결제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켜져 있는 기능들 말이죠. 이 기능들은 원래 편하라고 만든 건데 지금은 이게 범인한테는 고속도로가 됐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74살 되시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조심하는 사람이라 문자 링크 같은 거 절대 안 누른다고요. 그런데 그분도 당하셨습니다. 링크를 안 눌렀는데도요. 왜냐하면 범인은 링크를 안 눌러도 되는 다른 길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 통장에 오픈뱅킹이 켜져 있었고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태였고 여신거래가 열려 있었어요. 그 문들만 있으면 휴대폰 하나만 잠깐 흔들어 놓고도 계좌를 만들고 돈을 옮기고 결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거예요. 본인은 자고 있는데도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새벽 3시, 4시, 5시에 조용히 돈이 움직여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림을 봐야 알아차리는 거죠. 그것도 알림을 제대로 켜둔 사람만요. 알림도 약하게 설정돼 있으면 며칠 뒤에 통장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범인은 이미 돈을 다른 계좌로 몇 번 옮겨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졌거든요. 제가 지난달에 만난 69살 되시는 분은 더 황당한 경우였어요. 본인 명의로 통장이 3개나 새로 만들어져 있었대요. 본인은 은행에 간 적도 없고 신분증을 잃어버린 적도 없는데 말이죠.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범인이 휴대폰만 잠깐 흔들어서 만든 거예요. 그 통장들로 대출까지 시도했었고요. 다행히 여신거래는 막혀 있어서 대출은 실행이 안 됐지만 만약 그것도 열려 있었으면 빚까지 생겼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 통장에 오픈뱅킹이 켜져 있는지 아세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신거래 차단이 돼 있는지 아시나요? 대부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냥 기본 설정으로 다 켜져 있어요. 편하라고요. 그런데 그 편함이 지금은 구멍이 됐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시니어 금융 안전구조를 연구해 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통장에 지금 어떤 문이 열려 있는지, 그리고 범인들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그 문을 통과해서 돈을 가져가는지, 그걸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 모르고 넘어가시면 다음 피해자가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해를 당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며칠 전에 제 지인분의 딸에게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계좌에서 새벽 3시에 갑자기 돈이 빠져나갔다면서요. 그분은 평소에 휴대폰도 조심해서 쓰시고 모르는 번호 전화도 안 받으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은행 앱에서 결제 알림이 3개나 찍혀 있더래요. 쿠팡 결제 같은 거였는데 본인은 그날 밤 10시쯤 주무셨고 아침까지 깨지도 않으셨대요. 처음엔 딸분이 착각인가 싶어서 어머님께 여쭤봤대요. 혹시 밤에 뭐 주문하신 거 있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날 저녁 먹고 바로 주무셨고 휴대폰은 침대 옆 탁자에 그대로 놔두셨대요. 그럼 누가 결제를 한 거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거기서 확인해 보니까 오픈뱅킹으로 다른 계좌까지 연결돼 있더래요. 본인은 오픈뱅킹을 쓴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분이 한 일은 딱 하나였어요. 며칠 전에 우체국 택배 관련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러봤다는 것. 그때 앱 설치는 안 했지만 그 순간 휴대폰 안에 뭔가가 심어졌고요. 그 뒤로 범인은 조용히 오픈뱅킹으로 계좌들을 묶고 저장돼 있던 카드로 소액 결제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자고 있을 때요. 본인은 비밀번호도 안 쳤고 카드도 안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그런데 결제는 됐어요. 왜냐하면 범인은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통로를 이미 확보했거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피해는 비밀번호 탈취가 아니라 내 통장에 이미 열려있는 통로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방어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통장 점검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금융 안전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차단 순서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분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더 큰 피해는 막았지만 만약 며칠 더 늦었다면 계좌 전체가 비었을 수도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게 뭐였냐면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통장에 연결된 기능부터 끊으라는 거였어요. 오픈뱅킹 차단, 비대면 개설 차단, 여신거래 차단. 이 세 가지만 잠갔는데도 그 뒤로는 시도 자체가 안 들어오더래요. 딸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날 밤에 깨서 알림을 바로 보셨으면 조금 덜 빠져나갔을 텐데 아침까지 모르고 계셨으니까 몇 시간 동안 범인이 마음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알림 설정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문이 열려 있으면 알림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걸요. 범인이 일단 들어오면 속도가 너무 빨라요. 알림 보고 전화하고 신고하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아예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 범인이 시도조차 못하게요. 오픈뱅킹 연결을 끊고 비대면 계좌 개설을 막고 여신거래를 차단해 두면 범인이 아무리 휴대폰을 흔들어도 통장까지 못 들어와요. 이게 진짜 방어예요. 이렇게 작은 계기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다들 아셔야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통장과 카드에서 어떤 문이 열려 있고 범인들이 정확히 어떤 순서로 그 문을 통과하는지 그리고 그 문을 어떻게 잠가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뒤에 나올 차단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조심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오픈뱅킹 연결이 열려 있으면 4명의 계좌들이 한 화면에서 묶이고 자금 이동도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흔들리는 순간 통장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편하라고 만든 기능인데 지금은 범인한테 고속도로가 됐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도 오픈뱅킹을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계좌가 연결돼 있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은행에서 기본으로 켜져 있었던 거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 관련 기관 안내에서 스미싱과 악성의 피해가 계좌 연결 기능과 결합될 때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특히 시니어 계층에서 피해가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71살 박성민님은 새벽에 소액 결제 알림이 뜬 뒤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흔적이 연달아 찍혀서 뒤늦게 이상을 알아차리셨어요. 본인은 오픈뱅킹을 쓴 적도 없는데 연결이 살아 있었던 거죠. 범인은 그 연결 통로를 타고 들어가서 계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옮겼어요. 가까운 금융사 창구에서 오픈뱅킹 연결 차단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말이 길 필요 없고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돼요. 오픈뱅킹 연결 차단해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이 바로 처리해줍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번호를 바꾼 뒤에는 연결 상태가 다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변경 직후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최근 3개월 안에 내 오픈뱅킹 연결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확인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열려 있으면 내 이름으로 새 계좌가 만들어질 위험이 커져요. 그 계좌가 범인에게는 돈을 옮겨 담는 통로가 됩니다. 요즘은 신분증 사진 하나만 있으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거든요. 편하긴 한데 그만큼 위험도 커진 거죠. 금융당국 안내에서도 비대면 개설 편의가 명의도용과 결합될 때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차단 또는 제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72살 정은자님은 본인이 만든 적 없는 계좌 개설 시도 알림을 받았는데 미리 차단을 해둔 덕분에 신청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만약 차단이 안 돼 있었으면 계좌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계좌로 대출이나 범죄 자금이 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처럼 엮일 수도 있거든요. 창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한 번 해두면 불안이 확 줄어들어요. 신분증 재발급, 주소 변경 같은 개인정보 변동이 있을 때는 차단 상태가 유지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통장이 몰래 만들어질까 불안했던 적 솔직히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여신거래가 열려 있으면 내 이름으로 대출 시도나 카드 발급 시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핵심은 시도 자체가 자동으로 거절되게 막아두는 겁니다. 대출 받을 생각 없으면 아예 막아두는 게 제일 안전해요. 신용정보 관련 기관과 금융당국 자료에서도 명의도용 대출 시도는 꾸준한 위험 요인으로 다뤄지고 사전 차단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돼도 한참 뒤에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하다고 해요. 68살 강현주님은 본인도 모르는 대출 상담 연락을 받았는데 차단 상태여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전화 온 걸 이상하게 여겨서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 대출 신청을 넣었더래요. 그런데 차단이 돼 있어서 전산에서 자동으로 거절됐던 거죠. 창구에서 여신거래 차단을 요청해 두면 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풀고 다시 잠그면 돼요. 나중에 본인이 실제로 대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제와 재차단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이름으로 빚이 생길까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온 적 있으신가요? 요즘 피해의 시작점은 통장이 아니라 휴대폰인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이 뚫리면 인증, 알림, 이체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범인들은 이제 휴대폰만 장악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알거든요. 금융보안 관련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 링크 클릭, 설치 유도, 권한 탈취가 결합되는 방식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방식으로 당한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74살 유재훈님은 가족 이름으로 온 링크를 눌렀다가 설치 화면까지 갔는데 알 수 없는 출처 설치 제한을 켜둔 덕분에 멈췄습니다. 만약 그게 안 켜져 있었으면 악성 앱이 깔렸을 거고 그 앱이 문자도 가로채고 인증번호도 빼가고 결제도 실행했을 거예요.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고 앱은 공식 경로로만 설치하고 알 수 없는 출처 설치는 꺼두는 게 기본입니다. 권한 설정에서 문자 접근이나 접근성 권한이 과한 앱은 정리해야 해요. 접근성 권한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켜지면 앱이 화면을 전부 제어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와도 링크가 있으면 전화로 사실 확인부터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링크를 눌러볼까 잠깐이라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큰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범인들도 소액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엔 1,000원, 2,000원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아무도 눈치 못 채면 그때부터 큰 금액을 실행해요.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에서도 정기결제 점검을 생활화하라고 안내하며 모르는 결제는 즉시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70살 장영훈님은 몇 년 전 가입했던 서비스를 잊고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걸 뒤늦게 발견하셨고 해지하니 그달부터 바로 새는 돈이 멈췄습니다. 1년이면 몇십만 원이었대요. 최소 3개월에 한 번 자동 이체와 정기결제 목록을 전부 훑고 모르는 항목은 바로 확인한 뒤 정리하세요. 금액이 작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작은 금액이 커지는 순간이 꼭 옵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항목이 전부 내가 신청한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대부분 확신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럼 바로 확인해야 해요. 알림이 약하면 이상 징후를 늦게 알아차려서 대응이 늦어져요.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금융당국 안내에서도 거래 알림은 조기 대응의 기본으로 자주 권고됩니다. 73살 김진수님은 결제 알림이 즉시 떠서 새벽 소액 결제를 보고 바로 조치해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알림만 제대로 켜져 있어도 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결제와 이체 알림은 최소한 켜두고 야간에도 중요한 알림은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두세요. 알림 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알림은 확인 신호로만 쓰고 직접 앱이나 공식 고객센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나 이체가 일어나면 내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셨나요? 지금까지 통장과 결제에 뚫리기 쉬운 문들을 짚어봤어요. 이제부터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잠그는지 오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번엔 정확히 맞춰드리겠습니다. 오픈뱅킹 연결이 열려 있으면 4명의 계좌들이 한 화면에서 묶이고 자금 이동도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흔들리는 순간 통장들이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편하라고 만든 기능인데 지금은 범인한테 고속도로가 됐어요. 제가 만난 분 중에도 오픈뱅킹을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계좌가 연결돼 있었던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은행에서 기본으로 켜져 있었던 거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보안 관련 기관 안내에서 스미싱과 악성의 피해가 계좌 연결 기능과 결합될 때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반복해서 경고합니다. 특히 시니어 계층에서 피해가 늘고 있다는 통계도 나와 있어요. 71살 박성민님은 새벽에 소액 결제 알림이 뜬 뒤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 흔적이 연달아 찍혀서 뒤늦게 이상을 알아차리셨어요. 본인은 오픈뱅킹을 쓴 적도 없는데 연결이 살아 있었던 거죠. 범인은 그 연결 통로를 타고 들어가서 계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을 옮겼어요. 가까운 금융사 창구에서 오픈뱅킹 연결 차단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말이 길 필요 없고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돼요. 오픈뱅킹 연결 차단해 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직원이 바로 처리해 줍니다.
휴대폰을 바꾸거나 번호를 바꾼 뒤에는 연결 상태가 다시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변경 직후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최근 3개월 안에 내 오픈뱅킹 연결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확인 안 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에서 알려주지 않으니까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열려 있으면 내 이름으로 새 계좌가 만들어질 위험이 커져요. 그 계좌가 범인에게는 돈을 옮겨 담는 통로가 됩니다. 요즘은 신분증 사진 하나만 있으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시대거든요. 편하긴 한데 그만큼 위험도 커진 거죠. 금융당국 안내에서도 비대면 개설 편의가 명의도용과 결합될 때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차단 또는 제한 기능을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72살 정은자님은 본인이 만든 적 없는 계좌 개설 시도 알림을 받았는데 미리 차단을 해둔 덕분에 신청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만약 차단이 안 돼 있었으면 계좌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 계좌로 대출이나 범죄 자금이 오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본인이 피해자인데도 가해자처럼 엮일 수도 있거든요. 창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 한번 해두면 불안이 확 줄어들어요. 신분증 재발급, 주소 변경 같은 개인정보 변동이 있을 때는 차단 상태가 유지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내 이름으로 통장이 몰래 만들어질까 불안했던 적 솔직히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여신거래가 열려 있으면 내 이름으로 대출 시도나 카드 발급 시도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핵심은 시도 자체가 자동으로 거절되게 막아두는 겁니다. 대출 받을 생각 없으면 아예 막아두는 게 제일 안전해요. 신용정보 관련 기관과 금융당국 자료에서도 명의도용 대출 시도는 꾸준한 위험 요인으로 다뤄지고 사전 차단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안내합니다. 특히 시니어층은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돼도 한참 뒤에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서 더 위험하다고 해요. 68살 강현주님은 본인도 모르는 대출 상담 연락을 받았는데 차단 상태여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전화 온 걸 이상하게 여겨서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 대출 신청을 넣었더래요. 그런데 차단이 돼 있어서 전산에서 자동으로 거절됐던 거죠. 창구에서 여신거래 차단을 요청해두면 됩니다. 필요할 때만 잠깐 풀고 다시 잠그면 돼요. 나중에 본인이 실제로 대출이 필요할 수 있으니 해제와 재차단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 이름으로 빚이 생길까 걱정돼서 밤에 잠이 안 온 적 있으신가요? 요즘 피해의 시작점은 통장이 아니라 휴대폰인 경우가 많아요. 휴대폰이 뚫리면 인증, 알림, 이체까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범인들은 이제 휴대폰만 장악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걸 알거든요. 금융보안 관련 기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문자 링크 클릭, 설치 유도, 권한 탈취가 결합되는 방식의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고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방식으로 당한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74살 유재훈님은 가족 이름으로 온 링크를 눌렀다가 설치 화면까지 갔는데 알 수 없는 출처 설치 제한을 켜둔 덕분에 멈췄습니다. 만약 그게 안 켜져 있었으면 악성 앱이 깔렸을 거고 그 앱이 문자도 가로채고 인증번호도 빼가고 결제도 실행했을 거예요. 문자 링크는 누르지 않고 앱은 공식 경로로만 설치하고 알 수 없는 출처 설치는 꺼두는 게 기본입니다. 권한 설정에서 문자 접근이나 접근성 권한이 과한 앱은 정리해야 해요. 접근성 권한은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이게 켜지면 앱이 화면을 전부 제어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와도 링크가 있으면 전화로 사실 확인부터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링크를 눌러볼까 잠깐이라도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되면 큰 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범인들도 소액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처음엔 1,000원, 2,000원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아무도 눈치 못 채면 그때부터 큰 금액을 실행해요.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에서도 정기결제 점검을 생활화하라고 안내하며 모르는 결제는 즉시 확인하라고 권고합니다. 70살 장영훈님은 몇 년 전 가입했던 서비스를 잊고 매달 돈이 빠져나가는 걸 뒤늦게 발견하셨고 해지하니 그달부터 바로 새는 돈이 멈췄습니다. 1년이면 몇십만 원이었대요. 최소 3개월에 한 번 자동이체와 정기결제 목록을 전부 훑고 모르는 항목은 바로 확인한 뒤 정리하세요. 금액이 작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작은 금액이 커지는 순간이 꼭 옵니다. 지금 빠져나가는 항목이 전부 내가 신청한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대부분 확신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럼 바로 확인해야 해요. 알림이 약하면 이상 징후를 늦게 알아차려서 대응이 늦어져요.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금융당국 안내에서도 거래 알림은 조기 대응의 기본으로 자주 권고됩니다. 73살 김진수님은 결제 알림이 즉시 떠서 새벽 소액 결제를 보고 바로 조치해 큰 피해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알림만 제대로 켜져 있어도 피해를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결제와 이체 알림은 최소한 켜두고 야간에도 중요한 알림은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두세요. 알림 문자에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누르지 말고 알림은 확인 신호로만 쓰고 직접 앱이나 공식 고객센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나 이체가 일어나면 내가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두셨나요? 지금까지 통장과 결제에 뚫리기 쉬운 문들을 짚어봤어요. 이제부터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잠그는지 오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확장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창구에서는 설명이 길어질수록 헷갈립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을 한 번에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드리는 팁은 종이에 미리 적어가는 거예요. 오픈뱅킹 연결 차단,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여신거래 차단, 이 세 가지를 적어서 직원한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직원이 바로 알아듣고 처리해줘요. 직원이 안내하는 항목 중 이해가 안 되는 기능은 그대로 두지 말고 지금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상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모르는 기능은 일단 꺼두는 게 안전해요. 신분증을 들고 가서 오픈뱅킹 연결 차단,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여신거래 차단을 한 번에 요청하세요. 이 세 가지가 기본 잠금 장치입니다. 보통 10분이면 끝나요. 그런데 20분이 여러분 통장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지켜줍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한 번에 신청하면 지금 느끼는 불안이 얼마나 줄어들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신청하고 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이 이제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쇼핑앱 안에 결제 수단이 여러 장 저장돼 있으면 관리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어떤 분은 카드가 5장 저장돼 있는데 그중 2장은 이미 해지한 카드더래요. 그런데 앱에는 남아있는 거죠. 쓰지 않는 카드가 남아있으면 나도 모르는 결제가 생겼을 때 원인 추적이 더 어려워집니다. 어느 카드에서 빠져나간 건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간이 걸려요. 자주 쓰는 결제 수단만 남기고 나머지는 삭제하세요. 결제 단계에서 생체 인증이나 앱 잠금 기능을 켜두면 훨씬 안전해집니다. 특히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큰 쇼핑앱은 결제할 때 지문이나 얼굴 인증을 한 번 더 거치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것만 켜도 무단결제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지금 내가 쓰는 쇼핑앱에 카드가 몇 장 저장돼 있는지 바로 떠오르시나요? 안 떠오르시면 오늘 저녁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통신 소액 결제는 본인이 잘 안 쓰는데도 켜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각지대가 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통신 소액 결제로 매달 10만 원씩 빠져나간 분도 있었어요. 본인은 전혀 쓴 적 없는데 말이죠. 가족과 함께 쓰는 서비스가 있다면 본인 명의 기준으로 어떤 결제가 걸리는지 먼저 확인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 쓰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소액 결제 차단 또는 한도 축소를 요청하세요. 완전 차단이 부담되면 한도를 최소로 낮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 원으로 제한해 두는 거죠. 그럼 설령 뚫려도 피해가 5만 원에서 멈춰요. 통신 소액 결제가 지금 켜져 있는지 한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면 통신사 앱에서 바로 확인 가능해요. 화면 잠금이 약하면 휴대폰을 잠깐 놓치는 순간부터 위험이 커집니다. 식당에서 화장실 가는 사이, 병원 대기실에서 진료실 들어가는 사이, 그 짧은 시간에도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비밀번호를 메모해 두거나 같은 비밀번호를 오래 쓰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생일이나 전화번호 뒷자리 같은 건 누구나 추측 가능하거든요. 화면 잠금을 강하게 바꾸고 알 수 없는 출처 설치는 꺼두고 권한 설정에서 문자 접근과 접근성 권한이 과한 앱을 정리하세요. 기억 안 나는 앱은 과감히 지우는 게 낫습니다. 설정에서 앱 목록 들어가서 하나씩 훑어보시면 이게 뭐지 싶은 앱들이 꽤 나올 거예요. 그런 앱들은 바로 삭제하세요. 내 휴대폰에서 접근성 권한이 켜진 앱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피해를 줄이는 핵심은 속도예요. 몇 분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당황해서 알림 문자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범인이 보낸 가짜 안내 문자일 수도 있거든요. 알림을 받다면 결제 수단부터 잠그고 계좌 이체를 멈추고 공식 고객센터로 확인하는 순서를 종이에 적어 두세요. 위급할수록 머리가 하얘지거든요.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면 급할 때 보고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새벽에 알림이 떠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순서를 지금 정해두셨나요? 첫 번째, 카드사 앱 열어서 카드 정지. 두 번째, 은행 앱 열어서 이체 한도 0으로 조정. 세 번째, 공식 고객센터 전화. 이 순서를 지금 종이에 적어두세요. 혼자 하면 미루게 되는데 가족과 같이 하면 실행이 됩니다. 가족이 대신 다 조작하기보다는 옆에서 같이 보면서 본인이 직접 눌러야 계정이 꼬이지 않고 이해도 남습니다. 가족이 대신 다 해주면 나중에 또 모르게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다음에도 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기결제 목록, 저장된 결제 수단, 알림 설정, 차단 상태를 같이 확인하는 날을 달력에 박아두세요. 매달 첫째 주 일요일 이렇게 정해두시면 까먹지 않아요. 이번 달 안에 가족과 점검하는 날을 하루 정해보실래요? 이제 잠그는 방법까지 정리했으니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묶어서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마무리로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은 이거예요.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안전하다는 믿음,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비밀번호가 아니라 통로를 노려요. 오픈뱅킹 연결이 열려 있거나,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거나, 여신거래가 살아있거나, 휴대폰에 악성 앱이 들어가거나, 정기결제가 방치돼 있으면요. 그중 하나만 열려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새벽에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택배 문자 하나를 확인한 것뿐인데도 통장 잔액이 줄어들고 결제 내역이 찍히고 계좌가 여기저기 연결돼서 돈이 옮겨갑니다. 게다가 더 억울한 건 본인은 자고 있었는데도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겪고 나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반대로 제대로 관리해둔 분들은 똑같은 상황을 겪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링크를 눌렀어도 돈이 못 움직이고 계좌가 못 만들어지고 대출 시도도 전산에서 막혀요. 똑같이 실수해도 피해가 영원히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운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간단합니다. 신분증 들고 가까운 금융사에 가서 오픈뱅킹 연결 차단,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여신거래 차단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이 세 가지가 잠기면 통장문이 확 닫히고 사기꾼이 들어올 길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휴대폰에서 기억 안 나는 앱을 정리하고 정기결제와 자동이체 목록을 한 번만 훑어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모르는 항목이 있으면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쿠팡 결제처럼 보이는 무단결제, 자동결제, 월정액이 왜 계속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시니어가 제일 쉽게 끊을 수 있는 차단 순서를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저는 27년 동안 시니어 금융 안전구조를 연구해 온 박사 정민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통로가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